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,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. 무슨 마음인지 알겠죠? 계속 문을 쳐다보는 거야. 이 기다림 속에는 설렘과 불안과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있는. 이런 느낌은 시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. 시의 재미가 이런 데서 네. 오는 게 아닐까. 얼마나 떨리고 설레고 불안하고 기대에 가득 찬 눈빛으로 저 문을 바라보고 있을까. 이런 거 상상만 해도 재밌지 않습니까? 그런 재미죠 뭐. 오늘은 우리나라 시 중에 위대한 구절들을 좀 소개를 부탁드렸었는데 아니 위대한 구절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네요. 그냥 좋은 구절 정도로 협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좋은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줄이고 지금 줄여가지고 남겼는데, 이런 구절들이 들어가 있는 시만 좋은 시는 아니다. 한 가지 주의를 좀 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굉장히 주관적으로 뽑았다는 거. 70년대부터 2000년대 시집 중에서만 뽑았어요. 그냥 제가 습작기를 보내면서 또는 문단 초년생 시절에 좋아했던, 그래서 다분히 주관적이다, 이걸 아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구절들을 뽑았지만 그 구절들이 시 안에서 하는 역할들이 있고, 그래서 구절만 딱 뽑았을 때 받았던 인상이 시로 들어갔을 때는 또 다른 인상을 받게 돼요. 그래서 이 시들을 찾아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첫 번째는 허수경 시인의 혼자 가는 먼집이라는 표제작에 나온 구절입니다. 저는 이 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. 그 마지막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.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. 내가 아니라서. 끝내 버릴 수 없는, 물을 수도 없는 참혹. 그러나 킥킥 당신. 이렇게 끝나는 시입니다. 짧은 구절인데 네. 엄청난 그 감정의 소용돌이가 지금. 그렇죠. 여기서 이렇게 막 요동치죠. 네. 네.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.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의 이유가 되는 건 내가 아니라서잖아요. 그런데 거기에 부가적으로 달라붙는 말, 끝내 버릴 수 없는, 뭐 요 정도도 괜찮아, 사랑하니까. 물을 수도 없는 참혹에서 우리는 머리를 한 대 탁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? 그러다 갑자기 감정이 바뀌어서 그러나 킥킥 당신, 키득키득거리는 그런 느낌이에요. 이런 생각들을 막 하다가 키득키득 거리면서 혼자 집으로 가는 길이야. 근데 이 당신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 안에서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죠. 거기에는 불안도 있고 참혹도 있고 또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혼자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는 그런 마음도 있고, 이런 느낌이에요. 이 시는 그래서 중간중간에 킥킥이 많이 나옵니다.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시입니다. 당신이 그냥 호칭이지만 또 달리 얘기해보면 어떤 타자잖아요. 그 타자를 온전히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아니야. 그런데 너무 사랑해. 그래서 버릴 수는 없고, 그런데 못 버리면 내가 왜 이렇게 참혹하지? 이런 감정들이 계속 요동치고 있는 이 짧은 구절 안에서 그런 느낌? 네. 위대한데요? 이 한 구절만으로도 이 시집 자체를 좀 읽어보고 싶게 만드는 힘이 좀. 굉장히 좋은 시집입니다. 제가 좋아하는 또 이 시도 유명합니다.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예요. 너를 기다리는 동안은 어떤 시냐면, 옛날에는 핸드폰도 없고 삐삐라고 아시나? 호출기도 없고,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누구랑 약속을 잡으면 몇 시에 어디서 보자, 이렇게 약속을 잡고 거기 가서 그 사람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거기서 기다려야 돼요. 근데 하물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어떻겠어요? 2시간이고 3시간이고 6시간이고 기다리는 거예요. 올까봐. 그런 시간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시가 더욱더 와닿을 것 같고요. 그렇지 않더라도 요 구절에는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, 이제 읽어보겠습니다.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,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. 중간쯤에 있는 구절인데 무슨 마음인지 알겠죠? 계속 문을 쳐다보는 거야. 행여나 지금 올까? 왔는데 다른 사람이야. 또 조금 비슷한 것 같아서 자세히 봐. 근데 아니야. 그리고 다시 그냥 너는 오지 않고 문이 닫히는 이 기다림 속에는 이런 어떤 설렘과 불안과 뭐 이런 것들 다 같이 들어있는, 요거를 요렇게 뭔가 리듬감 있는 구절로 표현을 해서 시적 화자의 정서가
너무 잘 느껴지지 않아요? 네. 마치 문이 열렸자 닫히는 것 같은 그런 리듬감을 구사하고 있어. 시인들은 이런 재주를 가끔 부리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이런 느낌은 시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. 시의 재미가 이런 데서 네. 오는 게 아닐까. 그렇죠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에 접근할 때 되게 의미 또는 해석 위주 이렇게만 접근하잖아요. 근데 사실 그 의미에 도달하기까지 시의 언어는 각자 역할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. 시의 요소들은 뭐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리듬이 될 수도 있고 발화의 형식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재미를 일단 느끼고 그 다음에 의미로 접근하면 훨씬 더 의미가 잘 읽힐 텐데 의미를 떠나서 이런 구절은 내가 보니까 문 닫히는 거랑 비슷하네. 얼마나 떨리고 설레고 불안하고 기대에 가득 찬 눈빛으로 저 문을 바라보고 있을까. 이런 거 상상만 해도 재밌지 않습니까? 그런 재미죠 뭐. 사실 이런 비슷한 경험은 다들 겪어봤을 텐데 네네. 지금 이 느끼는 이런 감상은 노래를 들어도 그런 느낌이 안 들고 네. 소설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딱 이 느낌 맞아, 이게 시의 재미인 것 같다는 맞아, 생각이 알아주셔서 감사해요. 그게 만약에 노래였다면 정해진 박자가 있을 건데 오히려 유연해서 네네. 듣는 사람이 지 맘대로 생각할 수 있어서 그렇죠, 너무 좋은 것 그렇죠. 같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자, 다음 시집의 구절도 너무너무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. 사실 기영도는 좋은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. 이 시도 첫 구절이 좀 유명해요.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잘 있거라 짧았던 밤들아 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들아 이렇게 시작하거든요. 너무 멋있죠. 밤 안개 이런 것들을 호명하면서 정서가 이렇게 쫙 끌어올려지거든요. 그러다가 뚝 떨어지는 지점이 바로 이 마지막 구절입니다.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.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. 네, 이런 시입니다. 이 시집 제목이 빈집인데 처음 시작이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예요. 그래서 이 빈집이라는 게 그래서 뭘까? 이거를 끝까지 이렇게 쭉 마지막 구절까지 빈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질 않는데 사실 호명하는 것들은 어떤 일정한 시간 안에서 그의 어떤 추억이 되어 주었던 사물들이거든요. 방 안에 있기도 하고 또는 바깥에 있기도 하고 그 시간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호명되는 그런 시간들. 그러니까 방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는 시간. 공포를 기다리던 흰 종이들아, 망설임을 대신하는 눈물들아, 이런 것들은 뭔가 혼자 사랑의 대상에게 혼자서 끙끙거렸을 그런 시간들을 보여주잖아요. 근데 이제 요거는 그게 다 끝나고 어떤 사랑하는 마음을 접는 그런 느낌? 내가 그동안 그 호명들로 불러일으켜졌던 그 기억들을 모두 내 마음의 빈집 안에 넣어두고 이제 문을 잠그고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. 그런데 이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. 내 사랑이 갇혔는데 왜 빈집이야? 근데 그 빈집은 나의 정서적 어떤 감각을 드러내는 거죠. 그 말에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. 사랑이 갇혔는데 어떻게 빈집이야? 사랑이 하나 있는 집이지. 그렇지만 빈집이나 마찬가지인 거죠. 왜냐면 사랑이 끝났으니까. 이 집은 그냥 비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. 그런 구절이었습니다. 집 안에 굉장히 소란스러운 기억들이 엄청 많고 그렇게 이제 시가 시작됐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제 장님처럼 더듬거리며 문을 잠근다는 것에서 저는 불 꺼진 집이 생각이 났거든요. 네네, 맞아요. 어떤 집이 있어. 크리스마스 트리가 막 계속 움직이면 뭔가 화려한 것 같고 막 이것저것 막 생각이 나고 옛날 기억들도 막 소환이 되고 그러다가 모든 집에 불이 뚝 일시에 꺼지는 그런 느낌?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가면 갈수록 위대한데요. 자, 다음 시는 나희덕의 그곳이 멀지 않다라는 이 시집에서 골라봤습니다. 나희덕 시인도 좋은 구절이 많은데 이 구절을 골라봤습니다. 벌거벗은 육체가 아름다운 건 주머니가 없어서일 것이다. 열대야라는 시입니다. 이 시가 참 다정하고 쓸쓸한 느낌이에요. 남편이 돌아와서 속옷마저 벗어던지고 자는 모습을 아내가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. 조곤조곤. 그의 벗은 등을 물끄러미 바라본다. 벌거벗은 육체가 아름다운 건 주머니가 없어서일 것이다. 누구도 데려갈 수 없는 그 강을 오늘도 건넜다가 돌아올 것이다. 그는. 이 강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. 저 깊은 잠은 죽음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게 앞부분에 나오거든요. 그래서 내가 함께 갈 수 없는 시간, 그 불가능한 시간, 되게 다정하고 아름답고
안쓰럽기도 하지만 그 잠자는 순간 뭐 그게 죽음이든 잠이든 간에 그 시간은 내가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. 안쓰러움을 표현할 수도 없고 위로해 줄 수도 없고 고독해지고 뭔가 쓸쓸해지는 그런 시간. 그런데 벌거벗은 육체가 아름다운 건 주머니가 없어서일 것이다. 사실 이 구절만 봐서는 그런 정서랑 거리가 멀죠. 그 구절만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어때요?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그렇죠. 간다. 약간 무소유 그런 느낌이죠. 그런데 그 다음 구절, 그 앞에 구절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는 저 아득한 시간을 갖다가 나한테 오는 이 주머니는 무언가 소유해야 되는데 소유할 수도 없는 주머니가 의미하는 것은 그런 소유이기도 하지만 내가 매달릴 수도 없다라고 하는 정서적인 상관물이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. 네. 그래서 시 구절이 시 안에서 하는 역할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. 네. 네. 다음 시는 슬픔이 없는 15초라는 시집입니다. 수업 시간에 엄청 많이 했던 시입니다. 슬픔이 없는 15초라는 표제작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. 늙어가는 모든 존재는 비가 샌다. 비가 새는 모든 늙은 존재들이 새 지붕을 언듯 사랑을 꿈꾼다. 네, 이런 시입니다. 사실 우스갯소리를 좀 하자면 늙어가는 모든 존재는 비가 샌다. 이거 늙어보면 너무너무 공감할 말입니다. 자꾸 나이 드니까 자꾸 뭐가 새요. 여기서도 새고 이쪽에서도 새고 물리적으로. 물리적으로 분비물도 나오고 음식물도 나오고. 그래서 가끔 요 구절을 인용해서 농담을 주고받기도 하는데 요 앞에 구절이 그림자 거뭇한 길가에 쌓이는 침묵, 거기서 초 단위로 조용히 늙고 싶다, 이런 구절이 있고요.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누구나 잘 안다.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. 이렇게 이어집니다. 근데 저는 이 구절이 마음에 들어요. 늙어가는 모든 존재는 비가 샌다. 오직 이 구절 때문에. 뭐 내 맘이지. 가장 임팩트 있는 구절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 것 같아서 조금 시가 어렵게 느껴졌던 사람들도 잘 감상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시의 재미를 조금 아는 사람들에게 네. 시집 하나만 딱 여기서 추천해 주신다면 여기서 어렵네요. 이제는 이 중에 사러 갈 사람이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. 어머. 저는 신보선의 슬픔이 없는 15초인 것 같습니다. 이미 많이 팔린 시집이지만 이 시집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. 근데 우리는 늙어가는 모든 존재는 비가 샌다라는 구절을 알았고, 만약 그게 좋았다면 그 슬픔이 없는 15초라는 시가 당신한테는 좋은 시예요. 그리고 그 시가 좋았다면 그 시집은 당신한테 좋은 시집이에요. 알든 모르든 아는 건 나중에 하면 되지. 그래서 일단 시집을 한 권 사서 무슨 말이야, 김근이 날 속였네 이러면서 한 장 한 장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딱 이렇게 한 구절에 꽂혀서 시집을 사는 것, 그게 너무 좋은 네. 어떤 맞습니다. 사실 시를 그렇게 읽으면 좋아요. 이 구절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네. 그러면 그 시는 자기한테 좋은 시예요. 이 구절을 아는 거는 그 다음에 해도 됩니다. 좋냐? 좋은가? 이렇게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다 모르겠으면 넘어가는 거죠. 그 다음 페이지도 좋은 게 있네? 그러면 이거 봐라? 왜 좋을까? 생각해보는 거죠. 그러면 시 한 편을 다 내 머릿속에 담지 않아도 그 구절에서 불러일으켜지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그 시를 알게 합니다. 예.